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2020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본의 후진적 IT, 후진적 국민성, 후진적 정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결코 부자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진단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뉴스위크 일본어판에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전망 2021 일본 선진국 탈락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화의 벽. 뉴스위크 기사에서는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함께 변함없는 업무 방식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 사회를 향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제조업 의존 산업 구조를 첨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심각한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일본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가장 먼저 국제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 일본은 너무 뒤처져 있다며 노구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원격화에 벽이 있다. 세계인과 영어로 일할 수 있는가?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일본 내에서도 지적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작년 정부 관료 중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WTO 사무총장 후보를 못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발음은 둘째치고 어학 능력에 있어서 일본은 인근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을 압도하는 한국의 영어 실력, 일한 비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토익 세계 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토익 세계 등수는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38위, 일본은 43위로 굉장히 낮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해외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여권을 보유한 일본인은 23%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63%의 국민이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일본은 한국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수치로 따져봐도 일본보다 한국이 264만 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의 출국자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절대 수치로 봐도 한국의 해외여행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은 세계와 점점 멀어지고 자신들만의 섬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낮은 생산성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8년 PPP 기준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선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이미 예전에 앞섰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부분 역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에서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1인당 GDP와 노동 생산성에 추월당한 일본의 미래라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이가 지속되면 어떤 지표로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생산성이 높고 풍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노동 생산성은 1인당이며 인구 감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일본 경제의 진짜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1인당 생산성이 낮은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뒤처지는 디지털화를 꼽고 있습니다. 일본의 심각한 디지털 후진성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본의 디지털 후진성이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배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관련 업무가 팩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관련 공무원은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후진적 디지털화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안 돼서 자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화에도 뒤처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인은 영어도 못한다. 한마디로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가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디지털청 창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담당 장관 히라이 타쿠야는 예전 보금자리 덴치를 사용하여 자민당의 인터넷 작업을 시작한 장본인 후쿠시마 미즈오에게 닥쳐 할망구라고 작성이라는 리테라 기사에서는 디지털청이 시작부터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장관에 취임한 히라이 타쿠야는 정부 사업에 관여해 해먹기를 해오던 덴츠 소속이었고,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 비리투성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가 중국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의 디지털 전략, 통칭 가스가 중국과 너무도 똑같은 상황,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가? 라는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디지털화 정책이 중국의 정책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렇게 진행되는 일본의 디지털화가 중국처럼 개인정보를 국가가 활용하게 되고 위험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확실히 일본의 디지털화는 스가 총리의 처음 주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 한국이 서류에 의존하는 일본을 이겼다. 지난 5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굉장히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술 후진국인 것이 전 세계에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한국과 비교당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과 오히려 기술이 퇴보하는 일본은 한눈에 들어오는 비교 대상인 것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처지는 기술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첨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한참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유럽 특허청이 발간한 특허와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주도 경제를 가능케 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차이나는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허 출원에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입니다. 그 뒤를 소니가 잇고 있는데 특허 개수를 살펴보면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위가 LG인데 삼성과 LG를 합치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 일본 기업,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2021년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일본을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자리에 위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